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의 기능은 재생산의 목적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엔 그랬었죠. 아주 옛날에는 피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성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생겨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였는데 현대에 오게 되면서 생식과 그 성관계가 사이에 구분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성행위 자체가 분명히 아직까지도 아이를 낳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지만 이제는 많은 경우 남자와 여자 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유대관계 친밀 행위로서 이제 좀 의미가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부들이 아이를 한 명 가졌는데 그 둘 사이에 성관계가 한 번 있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둘이 성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한 명 있는지 두 명 있는지 그건 진짜 그 숫자와 성관계의 숫자는 아예 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둘 사이에 성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유럽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두뇌 출산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자체는 성의 기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판단해서 행위하는 시대로 현대화 이렇게 들어선 거죠. 가족계획? 그거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의 기능이 굉장히 달라졌는데, 그래서 친밀행위, 어떤 유대관계, 정서를 나누는 행위가 되는데, 이때도 어떤 남자와 여자의 약간 성차가 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도 나는 많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 이런 여성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여성 중에 나는 한 1000명 만나고 싶어 이런 여자는 좀 드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득이 없으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에 따지면 지난 심리학에 따르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남자들 가운데는 주변에서 흔히 한 100명은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농담 삼아 또는 뭐 실제로 시도를 하는 그런 남자들이 드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굉장히 편견이고 고정관념이면 남성은 약간 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여성은 그런 상대방의 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3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양에 대해서? 33살 때가 정말 이쁜 여자를 한 여러 명? 4명 정도는 만날 수 있겠다. 한 번에요? 3명 정도는 만날 수 있겠다. 한 번에요? 한 번에. 만날 수 있다는 게 만나고 싶다가 아니고 만나고 싶다도 되고 만날 수도 있겠다.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날 수도 있겠다. 근데 만약에 제가 직장이 없었고 돈만 많이 있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겠죠. 시간이나 뭐 에너지가 된다면. 근데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자를 만나다가 제가 우울증이 심하게 왔어요. 왜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울증이 연결이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자랑 헤어지게 됐는데 안 만나게 됐는데 제 어떤 태도를 반성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스스로 깨닫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게 회의감을 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치료적으로. 성찰하셨군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울면서 성찰해. 치료 많이 받았어요. 치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게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느끼셨으니까 다행인데 대부분은 그렇진 않거든요. 요즘에 사실 그러니까 물론 성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연애, 그런 뭐 관계, 깊은 관계를 위해서 솔직히 연애 상담 같은 거 남자들이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맞아요. 우리 유찬님은 그나마 좀 성숙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그냥 약간 수다 떨면서도 네? 수다 떨면서도 서로에 대해 연애, 뭐 관계에 대해서 고민 털어놓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을지 얘기하지만 사실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지 밖으로 뭐 같은 친구들에게 사실 털어놓을 수는 없을 거고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대신에 이제 양 같은 건 털어놓겠죠.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으면. 그러니까 되게 이게 참 남성분들도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소모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똑같은 입장에서 그러지 않으면은 자기도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랑을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맞다면 그런 스스로도 그렇게 반성을 좀 하시고 그리고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이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 두 여성 이제 패널인 저희 두 분도 답을 하자면 그 여성들은 양과 상대와의 그런 성관계에 대한 양과 질에 대해서 조금 집착하느냐, 생각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보느냐. 근데 이거는 글쎄요, 시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여성들도 되게 좋게 말하면 약간 쿨하게 그냥 남자들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거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없다 이럴 수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쪽만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 연애한 사람과 결혼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세 자리 숫자 만나본 여자분도 있어요. 그 여자분은 세 자리 숫자를 만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예측하셨겠지만 한 번에 한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분이 20대이시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일단은 정해져 시간이 하루에 한 명 증상이다 증상. 그렇죠. 아니 그거는 뭐 나중 얘기인데 근데 그분은 진짜 특이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거를 왜 그런 이제 그냥 유희로 여기는 거예요. 섹스를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 명이랑 쓰리썸, 포썸 이렇게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본인 개인 취향이니까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연애 자체를 좀 늦게 시작했는데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제대로 된 연애를 해서 그래서 그 남자친구도 이제 눈을 뜬 거죠.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저 또한 제 몸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물든 거죠. 그죠? 물론 내 몸이 여기가 아프면 이렇게 그런 느낌은 당연히 있었어요. 저는 전공 자체가 인체를 전공했으니까 근데 그거랑 다르게 성에 대해서 조금 기능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성에 대해서 제가 슬슬 눈을 떴는데 제가 또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인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어떠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험적이면서 저는 호기심이 또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꽤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면서 물론 동의하에 만났죠. 동의하에 만났고 그러면서 그런 저의 어쩌면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저의 욕망 그거를 스스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리고 그런 이제 남자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은 일부러 다양한 사람 만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남자라는 일반화하기 좀 그렇지만 남자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해가 좀 많이 되게 됐어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말 저는 한 여성으로서 남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조금 저는 이해하는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외로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솔직하면 할수록 나의 주체성, 성의 주체성과 삶의 주체성은 좀 같이 간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성을 좀 늦게 알았지만 성의 주체성을 좀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굉장히 삶의 주체성과도 연관이 되는 걸 느꼈어요. 권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연애를 안 해봤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일단 저를 충분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만큼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호기심도 있었고 이제 뭔가 한 명을 처음 만나서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그 한 사람만을 기다리겠어 하는 그런 자세로 사람을 만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양보다는 질을 더 추구하게 되는 시기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진짜 사랑을 한다는 건 사실 지금 요새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고 있는 게 또 이인님 작가님 책인데 이임된 책을 아주 정말 모두 일독해야 됩니다. 네, 너무 글 너무 잘 쓰세요. 저도 제 돈 주고 샀어요. 저도 샀어요. 정말요? 저도 이거 샀잖아요. 이님이 우리한테 줄 법한데. 사랑할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도 맞아 읽어보고 싶긴 했었어요. 네. 일단 제목부터가 그렇죠. 거기에 또 다루신 게 이제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 그리고 또 사랑이란 뭔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적어드리지만 아직 읽는 중이에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도와 나의 성장과 그리고 삶에 윤택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감정적인 교류 다 끊고 어떤 영혼 없는 관계들만 맺었을 때 그것이 100명을 지나쳤다고 하더라도 저라면 지금은 이 질 높은 한 명을 택하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아마 100 중에 100까지 아닐까요? 좀 기쁜 말씀인데. 근데 왜냐면 저는 아까 말했던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일지라도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그냥 숫자만 채워 카운트하기 위해서 이쁘고 그런 여자 한 명 잡고 2명 잡고 이런 거를 사실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랑을 정말 갈구하잖아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떠한 정말 깊은 관계 그리고 정말 서로 그게 사랑인지 아무튼 절절한 그런 감정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남녀 둘 다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동시에 그러면 정말 삶에서 쓰게 되는 에너지라는 게 너무 크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책에서도 그렇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중요성이라는 게 이제 어릴 때부터 자아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자아가 이제 자기 주체성이라는 걸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와 나의 분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어떤 깨지게 되는 계기가 사랑을 하게 됐을 때래요. 그래서 이제 나 같은 다른 상대가 하나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야 이런 애칭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어떤 나와 다른 사람이 나 같아지는 그런 어떤 굉장히 소중한 또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용기도 되게 필요한 일이고 또 나의 희생도 필요하고 또 헌신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것을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그쵸. 한 사람을 담아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잖아요. 결코 닿을 수 없다고. 네, 그런 책에서 봤는데 그렇죠. 당연히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좀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이제 사랑이고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안 이랬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닌데 하지만 사랑의 힘으로 그러니까 좋게 변할 수 있고 네. 주변 사람들도 와 너 진짜 변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안 좋게 변하면은 좀 그런 인연은 좀 안 좋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좋게 변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 네, 그런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구독하고 공유하기.